일단은 가장 궁금하실 것부터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려고요. 학생부 영어 시험 어떻게 나오는지 아마 이게 가장 궁금하실 테니까 이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의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이 자료에 적혀 있으니까요. 같이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고등 영어 내신은 비슷하게 출제가 됩니다. 모든 학교가 좀 수능과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가 되고요. 우리가 학교별로 특징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낙생고에서만 내는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뭐가 문제가 되는지, 뭐 때문에 어려워하는지 그런 것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시험 범위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교과서가 한 개 과가 들어가고요. 교과서에서 9% 정도 출제가 됩니다. 별로 많이 나오진 않죠. 다른 학교랑 비교해봤을 때도 많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다른 대치 같은 학원 학교에서도 20% 50% 나온 학교도 있고 그렇거든요. 낙생고는 조금 부교재 위주의 학교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부교재는 40지문에서 50지문이 나옵니다. 이 정도면은 꽤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저희가 7주 동안 내신 대비를 하게 되는데 7주 동안 그래도 50개 지문 봐야 되니까 저희가 2학기 기말고사 작년이죠. 작년 2학기 기말고사 때는 50지문이 들어갔거든요. 꽤 지문이 많이 들어가는 학교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부교재에서 90% 정도 출제가 됩니다. 시험 범위는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시험 문항을 조금 보면요. 총 25문항이 나옵니다. 약생고가 옛날에는 서술형을 냈었어요. 영작 서술형을 냈다가 이제 서술형을 안 내고 객관식만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보시면요. 일단 내용 문제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글에서 시사하는 바로 적절한 것은 주제, 요지, 주장, 내용이 일치하는 거, 일치 안 하는 거, 그리고 대명사에 밑줄 쳐놓고 이 대명사가 지칭하는 것은 무엇인가 고르는 객관식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8문제 나오고 배점이 30점 정도 됩니다. 내용 문제는요, 특별한 유형은 아니에요. 다른 학교 모든 곳에서 출제를 하고 있고 우리가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처음 보는 지문이라서 문제 풀 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시험 범위 내신 시험에서는 우리가 한 30번은 봤던 지문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주제만 알고 있어도 이런 유형 문제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맞춰주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세요. 기본 문제가 8문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여기 어법이라고 적어놨는데 어법이에요. 어법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개수 고르기로 나옵니다. 밑줄을 쳐놓고 틀린 것의 개수를 골라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자, 이거는 2학기 기말고사 때 기준이에요. 2학기 기말고사 때 어법 개수 고르는 문제가 3문제가 나왔었습니다. 3문제면은 좀 적게 나온 거예요. 보통 낙생고에서 재작년까지만 해도 한 5, 6문제를 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어법 비중이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올해는 이 개수 고르기 말고 다른 문제도 나올 수 있다고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재작년에는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도 같이 설명드려볼게요. 어법은 3문제 나왔고 배점이 13.5점이었는데요. 이 어법 때문에 문제를 틀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법 개수 고르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나중에 같이 찾아볼 거고요. 어휘 문제는 문맥상 어색한 걸 고르는 문제인데 한 문제 나옵니다. 한 문제 나오고 배점이 4.5점이에요. 이게 조금 낙생고에서는 어휘를 많이 안 낸다는 특징이 조금 있는 겁니다. 단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휘 문제를 내는 것도 아니고 해서 어휘가 중요하긴 한데 문제로 직접적으로 내진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빈칸 문제로 빈칸 아시죠? 지문에 빈칸 뚫어놓고 맞히는 문제, 연결사에 빈칸 뚫어놓고 맞히는 문제, 요약문이라 그래서 요약문에 빈칸 뚫어놓고 맞히는 문제가 4문제 나오고 16점 정도 됩니다. 이 수능 모의고사에서는 빈칸 문제가 킬러 문제예요. 빈칸 지문이 조금 어렵기도 하고 가장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유형인데요. 내신에서는 빈칸 문제가 쉬운 유형에 속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알고 있는 지문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빈칸이 뚫려 있는 곳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알고서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형들도 좀 기본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간접 쓰기 유형이라고 해서 이 순서, 삽입, 무관한 문장 고르는 이 3가지를 간접 쓰기 유형이라고 해요. 이 3가지 유형은 글을 이해하기보다는 글의 논리성을 보고서 판단하고 푸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논리적인 글쓰기 능력을 평가하는 유형이다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7문제 나왔고 배점이 28점 정도 됩니다.
이게 다른 학교보다 많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학교에서는 한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간접 쓰기의 비중이 좀 크고 어휘와 빈칸의 비중이 좀 낮다. 대신에 이렇게 좀 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영작 문제가 2문제가 나오는데요. 영작 문제가 서술형이 아니라 객관식으로 나오는 굉장히 특이한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몇 번째 오는 단어, 3번째, 4번째 오는 단어로 알맞은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목해서 보실 거는 이 어법이랑 영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문항을 가지고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영작 문제고요. 영작 문제. 이게 문제예요. 문제 지문에서 제가 영작 나온 부분만 이렇게 발췌를 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문에다가 빈칸을 뚫어놓고 이 빈칸에 들어갈 자연스러운 말을 A 부분에 들어갈 자연스러운 말을 보기의 단어를 사용해서 완성할 때 6번째로 올 단어는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그럼 이거를 맞추려면 영작을 실제로 글로 써줘야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안에 들어갈 문장은 이거였습니다. It is important for your health to eat organic when possible. 이 부분을 썼어야 됐었어요. 영작을 보면은 학교에서 좋아하는 어법 내용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작을 그냥 내지 않고 학교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어법적인 부분이 있을 때 그걸 보통은 내요. 그래서 보시면은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쓰였고요. 그리고 when possible이라는 분사 구문이 쓰였습니다. 이걸로 봤을 때 뭐 가주어, 진주어와 분사 구문이 있는 문장들을 조금 서술형으로 대비를 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영작을 보시면 지문 안에 이렇게 뚫려 있어요. 지문 안에 요 문장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나왔다는 거는 부교재 지문에서 나온 거거든요. 부교재 지문의 내용을 내가 알고 있다면은 영작 실력이 없더라도 맞힐 수가 있겠죠. 그런데 부교재가 50지문인데 전부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50개 지문을 마치 중학교 때 공부하듯이.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영작에 나올 만한 문장을 선정해서 50개 지문이니까 한 50개 문장 정도만 선정을 해서 그 안에서 맞추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요. 요거는 강사의 역량입니다. 이 맞추는 거는요. 영작 문제가 2문제 나오는데 이 문제에 나올 문장을 서술형 대비 문장으로 택하는 게 강사 역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법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어법 문제가 이런 식으로는 안 나왔는데 재작년 문제입니다. 재작년 문제 보시면은 지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Trucks is spraying DDT, don't drive through every neighborhood anymore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오는데 이 중에 spraying에다가 밑줄을 쳐놓고 이 어법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요. 여기 보시면 4번에 스프레잉은 트럭에서 뿌려지는 것이므로 스프레이드로 바꿔야 한다 이런 식으로 문항이 있잖아요. 이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스프레잉인지 스프레이든지 능수를 물어보는 건데 분사에서의 능수를 물어보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한국어로 썼을 때 틀리게 설명한 것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법에 대한 좀 자세한 지식이 좀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계속적 용법 이런 것도 나오고 목적격 보어, 의문사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국어 해석이 잘못 설명되어 있다면 그것도 틀린 거기 때문에 영어의 어법을 그래서 원어민처럼 골라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한국어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까지 조금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스프레이드가 되면 안 되겠죠? 이 DDT라는 목적어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는 능동이 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수업할 때 능수에 대해서 막 심도 깊게 가르치지는 않거든요. 이게 부교재 지문이 50개다 보니까 진도를 나가지 이게 능수 문제를 막 1시간 내내 가르쳐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업을 해줄 때 이걸 맞출 수 있게끔 많이 얘기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뒤에 명사가 있으면은 능동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문제 풀이를 잘 할 수 있도록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런 유형들은 앞에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수능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낙생고의 특별한 유형이죠. 그래서 이런 걸 안 풀어본 친구들은 굉장히 당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낙생고 유형의 이런 어법 문제, 영작 문제들을 많이 연습을 해봐야 실전에서 좀 당황 안 하고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수 고르는 문제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작년에 나온 문제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문장에다가 밑줄을 칩니다. 밑줄이 이런 식으로
단어에 쳐 있는 게 아니라 문장 전체에 밑줄을 쳐놔요. 그래서 A부터 G까지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 중에서 어법상 자연스러운 문장 개수를 골라라. 이런 식으로 문제 냅니다. 이게 꽤나 어려운 유형이에요. 왜냐면 예를 들어 to persuade 여기다가만 밑줄을 한다면은 얘만 생각하면 되는데 밑줄이 문장에 다 돼 있으니까 뭐 need to persuade 뒤에 뭐 이런 or 이런 것까지 다 봐야겠죠. 그러니까 봐야 될 요소가 좀 많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작년에 나왔던 문제 답은 effective 얘가 effectively가 돼야 되는데 effective로 와서 틀렸던 거. 그러니까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 자리에 believe 이게 앞에 주어가 audience거든요. 그래서 스위치가 안 맞죠. believes 이렇게 스위치 나와야 되는데 하나 틀렸던 거. 그리고 keep 여기 보시면은 목적어 없기 때문에 수동태 써야 되는데 능동으로 썼죠. 그래서 능동 수동 문제 이렇게 세 가지를 출제를 했었습니다. 세 개가 틀리니까 올바른 거 고르니까 세 개 고르면 또 안 되겠죠. 이렇게 틀리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어법은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법의 개수 고르는 문항이 잘 없거든요. 제가 대치랑 반포에서 한 15개 학교 정도 내신을 맡아봤는데 이렇게 내는 학교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잘하는 학교에서도 이런 식으로 잘 안 내요. 이렇게 문제를 내는 학교가 상문고라고 있는데 상문고에서는 이걸 보통 포기합니다. 이런 유형을 포기를 해요. 이 영어가 어법 실력이 굉장히 좋아야지 이걸 맞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유형으로는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것도 영작 문제인데요. 똑같이 객관식으로 나오고 이렇게 이번에는 한국어 해석을 줬네요. 한국어 해석을 준 다음에 밑줄을 쳐놓고 여기 A에 들어갈 단어를 골라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냅니다. 이것도 답을 보시면은 generate heated debates among interested parties 이런 식으로 이게 문장이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여기도 잘 보시면 heated라는 과거분사, interested라는 과거분사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렇게 그 영작에서는 뭔가 특별한 표현이 있을 때 내거든요. 근데 아까도 분사 구문이었어요. 그래서 분사 구문과 분사에서 이제 영작을 내는 걸 봐서 좀 낙생고에서는 분사와 분사 구문에서 영작을 많이 내는구나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런 문장도 대비를 해주면 되겠죠. 서술형 대비 문장으로. 이거 보시면 이 배점이 꽤 높습니다. 이거 4.5점이고요. 이거 3.4점이에요. 그러니까 두 문제 틀리면은 이거 고교 학점제가 돼서 좀 달라지긴 했지만 작년 기준으로 하면은 두 문제 틀리면 1등급 받기 좀 힘든 이제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거는 순서 문제 중에서 되게 특이한 유형입니다. 보시면은 보통 순서 문제는 A, B, C 3개만 나와요. 그래서 A, B, C 3개 순서를 고르는 걸로 돼 있는데 낙생고 순서 문제는 세 번째로 올 문장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이 A, B, C, D 이 중에서. 그러면은 한 문장 한 문장별로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을 좀 해줘야겠죠. 그래서 순서 문제가 좀 고난이도로 나온다. 이거는 문장의 순서를 좀 미리 숙지하고 있는 식으로 준비하는 게 좋아요. 이 내신 문제에서는 이게 원래 순서 유형이 아니었을 거잖아요. 순서 유형이 아닌 걸 순서로 변형해서 문제를 내는데 꼭 이게 논리적인 관련성이 있어서 낸다기보다 그냥 시험범위라서 내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모든 지문에 대해서 좀 문장별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낙생고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유형들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좀 정리를 해볼게요. 어법 문제가 문장으로 밑줄이 쳐지고 개수를 물어보니까 문장 단위로 어법 틀린 곳을 찾는 걸 연습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는 연습을 되게 많이 해봐야 돼요. 한 지문당 그래도 한두 번 정도 변형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어보면서 좀 어떻게 푸는지를 좀 아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순서 문제가 문장별로 나오니까 문장별로 순서 맞추는 연습 이거 조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순서 문제는 지문을 변형해요. 지문에는 원래 이런 순서였는데 문장을 다시 써가지고 순서를 막 뒤바꾸거든요. 그래서 그냥 문장 숙지 수준을 넘어서 변형을 했을 때 대비할 수 있는 게 좀 필요합니다. 영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작 실력이 좋으면 물론 좋겠지만 영작 실력이 좋으면 그냥 맞춥니다. 사실 공부 안 해도 맞춰요. 저런 정도 난이도 문제는. 근데 영작 실력이 좋지 않은 친구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작 관련해서는 특수한 표현이 들어간 지문을 조금 암기하는 게 필요합니다. 핵심 문장을 좀 암기해서 영작 내용을 대비하면 좋을 것 같고요.
내용 문제 배점이 많았잖아요. 내용 문제랑 빈칸 문제 저는 똑같은 걸로 보거든요. 배점이 한 40 몇 점 되니까 기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 문제를 빨리 맞출 수 있도록 시험 범위 안에 있는 그 요지를 좀 한국어로 기억을 해놓고 그리고 빈칸 대비하기 위해서 핵심 표현 같은 거 그리고 연결사 대비하기 위해서 연결사 같은 거 이런 거 암기해 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영작은 저 유형을 우리가 스크램블이라고 해요. 단어를 다 주고 단어를 배열하는 걸 스크램블이라고 하는데 스크램블 영작 형식으로 나오니까 우리는 영작 실력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스크램블 영작 대비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요거예요. 문장 단위로 어법 틀린 거 찾는 거, 개수 찾는 거, 요거를 다른 학교 어디에서도 안 내거든요. 분당에서 다른 어떤 학교에서도 안 내요. 그래서 요거를 좀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이제 가장 궁금한 이제 낙생고 영어 시험 어떻게 나오는지 좀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어떤 식으로 대비를 저는 하는지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또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세 가지로 이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테스트를 봅니다. 저희가 수업 시작하면 20분 동안 테스트를 보거든요. 근데 낙생고 시험 문제와 똑같이 만든 테스트를 볼 거예요. 이거 다 제가 매주 제작해서 보는 거고요. 그리고 수업을 3시간 동안 진행을 합니다. 테스트 본 다음에 수업 3시간 동안 진행하면서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 아까 말씀드린 중요한 그러니까 그 지문의 요지 이런 것도 정리를 하고요. 문법에서 나올 만한 부분, 서술형에서 이게 왜 서술형이 될 건지 이런 거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게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과제를 해야겠죠. 저희가 일주일에 저랑 한 3시간, 4시간 보는 건데 영어를 일주일에 3시간, 4시간에서는 잘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과제를 주는데 문제풀이 연습을 이걸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 잘 보시면은 제가 이것도 안에 넣어놨는데요. 이런 식으로 낙생고랑 똑같은 유형으로 냅니다. 밑줄을 문장에다가 다 쳐놓고 개수 고르라고 내요. 개수 고르라고 냅니다. 모두 고르라고 내고 그리고 아까 어법 유형에서 틀린 걸 찾아서 고치고 그걸 한국어로 설명하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대비하기 위해서 지문 주고 어법상 틀린 거 찾아서 고치는 연습, 낙생고 유형에 맞는 연습을 좀 하고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지문에 빈칸 뚫어놓고 한국어 해석을 주고 영작하는 연습. 한국어 해석 없는 경우도 있었죠? 한국어 해석 없는 상태에서 영작하는 연습. 이거는 객관식으로 내진 않고 주관식으로 낼 겁니다. 어차피 영작을 하게 돼야지 객관식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시험과 똑같은 이런 문제를 내게 되면은 어떻게 될 거냐면요. 중학교 때 내가 영어를 항상 95점을 넘었던 학생이라 하더라도 이 유형은 보통 틀리거든요. 그래서 한 주 동안 공부를 하고 와서 다음 주 두 번째 시간에 시험을 봤는데 이걸 틀리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학생들도 이걸 틀리는데 이 리뷰 테스트 평균 점수가 5, 60점이에요. 그래서 잘하는 아이들이 테스트를 매주 5, 60점 받는 경험을 처음에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낙생고의 시험 유형에 맞게끔 이렇게 내 공부 방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방식으로 틀리니까 좀 더 세세하게 봐야겠다. 이 유형 푸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겠다. 이런 좀 충격을 주는 시간을 가지고요. 이거는 저희 교재 내용이에요. 교재 보시면은 이게 지문 원문이 나오고 해석 나오고 단어 나오고 이 지문의 요지를 정리를 해줍니다. 오른쪽에는 지문을 한 문장별로 이렇게 쭉 나눈 다음에 이렇게 필기를 쭉 하는 거예요. 제 수업은 이 필기를 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면은 문장별로 일단 구조 분석을 다 하고요. 그리고 시험에 나올 만한 어법적으로 중요한 부분들 이런 거 체크를 하고 오른쪽에다가 아주 간략하게 뭐 예를 들어서 관계대명사인지 관계부사인지 고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면 관계대명사가 뭐고 관계부사가 뭔지를 간단하게 설명한 다음에 뒤에 완전하지 않은 절이 따라오면 관계대명사고 완전하면 관계부사다 이런 식으로 풀이법을 여기다가 좀 적어 놓는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시험에서 나올 것 같은 중요한 표현들 이런 것도 얘기를 해주고요. 독해를 하면서 중요한 문장, 주제문이 뭔지 이런 것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예를 들어 suffered라는 표현이 is suffered로 나올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예상되는 어법 문제들도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면은 학생들은 이걸 복습을 하겠죠? 복습을 하면서 이 지문에서는 선생님이 이 어법이 중요하다고 했었지? 이 어법은 이런 내용이었지? 이 지문은 얘가 주제문이지? 이 지문의 키워드는 이런 게 있었지?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요. 이렇게 칠판에다가 내용 정리를 할 거예요.
간략하게 내용 정리한 걸 이쪽에다가 학생들은 필기하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필기 자료도 제공을 하게 되니까요. 혹시라도 뭐 내가 필기 놓쳤다거나 하면은 필기 자료 보고 대기 줘도 되시고 아니면은 복습 영상으로 다시 들으면서 그 부분만 보셔도 됩니다. 자, 수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게 과제예요. 제가 과제에는 굉장히 자신이 있거든요. 제 과제의 모토는 충분히 많이 주자. 이게 저의 모토입니다. 연습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과제를 많이 줍니다. 뭐 하나씩 말씀드리면은 기본 과제라고 해서 저희 교재 안에 5가지 연습을 할 수 있게끔 변형 문제를 주고요. 미니북을 줘요. 미니북. 학생들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조그마한 책을 제작을 해서 그 안에 내가 외워야 될 단어들이랑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지문들, 지문에 대한 해석들 가지고 다니면서 볼 수 있게끔 하고요. 이 미니북이 오답 노트가 될 겁니다. 그 리뷰 테스트랑 과제하면서 틀렸던 문제들 있잖아요. 내가 틀렸던 거를 미니북에다가 밑줄하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거를 매년 하고 있는데 선배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은 학습법이고요. 그리고 매주 우리가 만약에 9개 지문을 나간다 그러면 9개 지문에 대한 추가 과제가 6가지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기본 과제 5가지, 추가 과제 6가지 해서 11개 과제가 매주 나온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진도를 나가면은 복습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매주 9개 지문씩 나갈 거거든요. 그럼 3주째부터는 첫 번째, 두 번째 배웠던 게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복습용으로 변형 문제를 좀 더 나눠줍니다. 변형 문제는 제가 시중에 있는 변형 문제를 가져오기도 하고요. 낙생고 유형의 문제풀이, 아까 말씀드린 영작 객관식이랑 어법, 문장의 밑줄하고 모두 고르는 거, 그거는 시중에 없거든요. 변형 문제가. 이걸 제가 제작해서 드릴 거고, 다른 학교 기출문제도 줄 겁니다. 같은 시험 범위 안에 다른 성남이나 어떤 대치동이나 어떻게 문제가 나는지 이것도 줄 거고, 마지막에 직구 문제풀이를 주는데, 그러니까 되게 많죠. 되게 많은데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교재 안에 있는 숙제예요. 그래서 키워드 알 수 있도록 키워드에 빈칸에 넣고, 한국어가 있는 상태에서 빈칸 쓰는 연습, 한국어 없는 상태에서 빈칸 쓰는 연습, 이거 2번 하면은 지문별 빈칸을 어느 정도 숙지를 할 수가 있고요. 어법은 2개 중에 하나 고르는 연습도 하고요. 그리고 컨저게이션이라 그래서 이게 컨저게이션이 동사 원형이에요. 동사 원형을 보고 시제, 수일치, 능수에 맞게끔 바꾸는 연습. 낙생고가 능수를 되게 많이 내고 좋아하거든요. 능수를 제일 많이 내요, 어법을. 그래서 능수 연습을 여기서 다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동사 원형을 보고 능동이면 능동으로 쓰고 수동이면 수동태로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능수를 좀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연습을 이렇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국어 준 상태에서 스크램블 영작하는 연습. 이 5가지가 기본 과제입니다. 교재 안에 들어있는. 그리고 미니북 안에는 이런 식으로 지문이 들어가 있고 해석 들어가 있고 이렇게 외워야 될 단어들 들어가 있고요. 추가 과제가 나오는데 추가 과제는 지문 안에 있는 단어 다 정리하고요. 9개 나가면 9개 지문 정리 다 하고 내용을 요약하는 연습. 이거 낙생고 유형이었죠? 그 문장별로 순서 정리하는 연습. 근데 이건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할 때 애초에 문장별로 정리를 할 거예요. 문장별로 정리를 한 다음에 문장별로 정리한 걸 외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순서를 학습하고 나서 이걸 풀면 바로 풀릴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요. 어법, 틀린 거 찾아서 고치는 연습. 낙생고 유형이죠, 이거. 틀린 거 바꾸는 거 객관식으로 됐었잖아요. 그리고 컴퍼레이션 퀘스천스라 그래서 한 지문당 내신 기본 문제를 10문제 정도 냅니다. 뭐 낱말에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거, 제목으로 적절한 거, 빈칸에 들어갈 거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동의어, 반의어도 제공을 합니다. 동의어, 반의어는 선지에 지문과 비슷한 단어들이 나와요. 동의어나 반의어로. 근데 그건 시험 범위에 따로 없어요. 그래서 동의어, 반의어 줘도 할 수 있게 하는데 이거는 잘하는 친구들한테만 줄 겁니다. 숙제로. 그리고 이게 가장 반응이 좋은 숙제인데 지문 전체를 한국어를 보고 지문 전체를 영어로 쓰는 좀 암기 숙제죠. 요것도 내줍니다. 잘하는 친구들은 요것만 하는 친구도 있어요. 블랭크만. 이 블랭크만 해도 영작하면서 어느 정도 학습이 다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다른 학교긴 한데 상문고 예를 들어서 변형 문제를 이렇게 복습용으로 주고요. 변형 문제는 한 번 줄 때마다 100문제 정도 됩니다. 매주 변형 문제 100문제 정도로 복습으로 주고, 그리고 보시면 학교 기출문제를 주는데 3번에 나눠서 줬었죠. 보시면은 한 150개 학교 정도? 150개 학교 정도 기출문제를 모아가지고 줍니다.
그리고 낙생고의 그 유형에 맞는 어법 문제풀이 자료 같은 거 이런 거 만들어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과제는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직보할 때는 이렇게 지문별로 문제 나올 만한 거 한 10개 정도 추려가지고 풀어볼 수 있게끔 직보도 하고, 그리고 수업형으로 아이들이 필기하면서 연습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도 대비를 합니다. 그래서 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은 테스트 20분 보고 수업 3시간 하고 그 이후엔 과제를 하면서 영어 내신 대비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저희가 6시부터 9시 반까지 수업을 하는데요. 수업을 하고 나서 숙제를 안 해왔거나 그리고 무조건 틀릴 거거든요. 문제를 무조건 틀릴 거예요. 그리고 수업 들으면서 이해 안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저희가 뭐 인원이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 소규모 인원이니까 끝나고 나서 제가 1대1로 이렇게 가르쳐주는 시간 30분 가지고 10시에 끝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4시간 동안 진행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저희 수업 이제 커리큘럼입니다. 7회 수업하고 직접 보강 수업 한번 하게 되고요. 시험 범위가 50지문이기 때문에 한 번 나갈 때마다 9개 지문씩 이렇게 매주 나가고, 기본 과제, 추가 과제가 매주 나오는데 복습용으로 3주차부터 변형 문제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 7주차부터는 낙생고 작년 2학기 기말고사랑 똑같이 만든 쌍둥이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7회차 때 한번 보고 직접 보강 때 한번 보고 하면서 시험 감각을 기를 수 있게 할 거고요. 자, 근데 이게 수업만 들어서 잘하게 되는 경우가 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는 친구는 좋은 점수가 나오고 잘하지 못하는 친구는 잘하지 못한 점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변화를 위해서는 아이들의 마음을 건드려주는 좀 클리닉이 필요한데, 클리닉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클리닉 할 때는 저는 공부 계획을 다 세워줘요. 클리닉 매주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 오면은 이번 주, 다음 주 클리닉까지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할 건지, 이 공부 계획 세우면 확실히 학습량이 많이 늘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9년째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거 효과적입니다. 아이들이 공부할 때 그냥 계획 없이 하면 집에 가서 게임부터 하게 되잖아요. 요거를 좀 하게 되고, 영어에서 취약한 부분, 뭐 영작을 잘 못한다, 아니면 밑줄 어법이 어렵다 하면은 그 부분들 보강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클리닉 하는 이유가 요게 제일 커요. 공부하고 싶게 만들어주는 게 큽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제 칭찬할 거리를 찾아요. 오늘 되게 숙제를 많이 해왔구나, 아니면 저번 주보다 많이 해왔구나, 정말 멋지다, 너무 뿌듯하다, 나도 기분이 좋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잘한 거를 칭찬을 해주고, 혼내지는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호되게 혼내보기도 했는데 호되게 혼내게 되면 저를 싫어하게 되고 학원을 그만두더라고요. 그리고 공부가 싫어지는 경우도 많아서 저는 무조건 칭찬할 수 있는 거리를 자꾸 주고요. 숙제를 안 해온 친구들한테는 연락을 합니다. 그냥 그 학원 끝나고 나서 한 이틀 3일 후에 숙제 얼마나 했니? 잊어버린 것 같아서 전화했어. 이번 해야 되지 않겠어? 우리 잘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동기부여를 계속 하고요. 그래서 공부에 관심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클리닉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클리닉은 수요일에 진행을 해요. 그래서 수업이 6시부터니까 6시 전에 좀 일찍 불러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고요. 수업 끝나고서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클리닉은 기본적으로 제가 하게 될 거예요. 제가 하게 되고, 제가 담임 선생님을 한 명 붙여가지고, 담임 선생님은 귀찮게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수업 시간 아닐 때, 수요일에 수업을 하니까 아닌 요일 때 자꾸 연락을 줘가지고, 이제 숙제는 어느 정도 했니? 모르는 건 없었니? 너무 멋있다! 이런 거 얘기해 줄 수 있는 조교 선생님이 한 분 붙을 거고요. 그리고 어머님께는 학생 그 시험 볼 때마다 리뷰 테스트 몇 점 나왔는지, 평균이 몇 점인데 이 학생이 몇 점이고 몇 등 했는지 이런 거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상담 같은 것도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단톡방을 하나 만들어요. 학부모님, 저, 학생, 담임 선생님이 있는 4명 있는 단톡방을 만들어서 계속 소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사실 낙생고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많은 강사들 중에서 왜 저를 선택하셔야 되는지 이것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요. 이게 또 고민 사항이실 테니까. 일단은 4가지 정도로 좀 뽑아봤고요. 제가 분당에서 내신을 하는 거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이전에는 내신 수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게 되는데, 저는 반포 지역에서는 영어로 제일 많은 학생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포와 대치에서 수업을 했었고요. 한 200명에서 300명 사이 매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많은 수업은 50명, 60명 듣는 수업도 있거든요. 내신 수업에서 그 정도 들으면 거의 전교생 중에 절반 이상이 듣는 겁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검증받은 강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밑줄, 문장의 밑줄하고 어법 개수 부르는 거 있잖아요. 거기 많이 내는 학교가 상문고인데 상문고에서 제가 제일 많이 수강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낙생고 유형이 상문고가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잘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는 낙생고만 합니다. 분당에서는 이번에 시대인지에서도 이번에 고1 내신을 길러보자 해서 제가 투입이 된 거거든요. 낙생고 뭐 영어랑 과학 해가지고 이 부분에 집중해서 수업을 하게 될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반포 지역에서 듣는 친구보다 더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대규모 수업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1대1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는 매년 최상위권 학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그 강사입니다. 반포 지역에서는요. 작년 같은 경우에 1등급 학생이 한 16명 정도 되거든요. 400명 되는 학교라서 16명 중에 9명 정도 데리고 있었고요. 매년 전교 1등은 제가 다 데리고 있었고, 그래서 상위권들을 이제 다수 매출하는 강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저는 요거를 강조드리고 싶어요. 클리닉을 수업 전후에 클리닉을 하게 되는데 이 계획을 세워주는 강사가 잘 없을 겁니다. 학습 계획을 저는 이게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쌓였어요. 계획을 잘 세워주고요. 동기부여도 굉장히 잘해줍니다. 제가 20살 때부터 과외를 했는데 전 과외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할 때는 27명 정도 했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성인까지 그냥 계속 과외를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수업도 수업이지만 1대1로 지도하는데 좀 자신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별로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가 좀 다르거든요. 어떤 학생은 많이 건드리면 싫어하고 절 싫어하고, 어떤 학생은 매일 연락하면 절 되게 좋아하고 막 사랑한다고까지 막 해요. 남자 친구인데. 그래서 좀 학생을 잘 구슬린다, 이걸 좀 강점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동기부여, 공부하고 싶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습니다. 클리닉 강조드리고 싶고요. 자료입니다. 자료는 저는 강사가 그냥 뼈를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중에 있는 자료를 보통 쓰거든요. 제가 뭐 다른 강사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시중에 있는 자료만 쓰는 강사들도 많아요. 저는 낙생고 맞춤형 아까 말씀드린 그 주요 유형에 대해서 한 지문당 2~3번을 연습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제작해서 만들고 있고요. 모든 부분에 대비하기 위해서 과제가 많은 거예요. 과제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게 컴플레인인 경우도 있거든요. 선생님 과제가 너무 많아서 과제를 못 하겠어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학원을 그만두는 친구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학생별로 정해줍니다. 저희가 과제가 한 10가지 된다 그러면은 너는 지금 이 수준이니까 이 과제는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정해줍니다. 할 수 있는 양을 정해줘요, 클리닉 때. 그래서 모든 부분을 대비할 수 있게 좀 얘기해주고요. 그리고 이 대비 문항을 고르고 서술형 대비 문장을 정하는 거는 저는 강사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사 인사이트가 들어간 자체 제작 문제풀이 교재를 통해서 어법이랑 명작 적중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참고로 제가 반포 지역에서는, 반포 지역이 주된 그 학습 저의 무대인데, 거기서는 거의 매년 100% 나옵니다. 어법 명작 관련해서는 거의 제가 얘기하지 않은 거에서 나온 적이 잘 없어요. 그래서 이 낙생고도 제가 잘 선택할 자신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저의 생각은 이래요. 저는 과외를 많이 하면서 정말 짜증을 많이 느꼈습니다. 아,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할까? 왜 숙제를 시켰는데 왜 안 하지? 왜 단어를 이렇게 못 외우지? 이런 화가 처음엔 많이 있다가, 그거를 처음에는 막 얘기를 했어요. 학생들한테 막 기합도 주고 막 혼내기도 하고. 근데 되게 안 좋더라고요. 학생의 정서에도 매우 안 좋고, 그리고 공부가 싫어지게 되고. 그래서 제가 지금 내린 답은 관심과 애정입니다. 학생한테 관심과 애정을 줘서 학생이 변화하도록 이끌도록 만들어주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학생한테 관심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학생이 공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는 게 중요한데, 그게 어렵잖아요. 아니, 고등학교 1학년 친구가 공부가 너무 좋아, 숙제 너무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동기부여만으로 잘 안 되고 성적이 올라야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공부한 만큼 성적이 따라와 주면은 이런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변화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건드려주고 싶고요. 저는 그리고 공부에 대해서 집중해서 다른 거에 눈 안 돌리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클리닉인데, 제가 사례를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클리닉을 지금 매년 100명 이상의 학생들을 제가 직접 1대1로 하고 있거든요. 저는 수업 시간보다 클리닉으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근데 처음에 저를 만나면은 대학교 목표를 정할 거고요.
과목별 성적 목표를 정하고 공부 계획을 정해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저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신경 쓸 게 많아지니까 내 몸이 힘들긴 하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게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랑 3년 전에 공부했었던 한 학생이 있는데 서울대 의대를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이제 대학교 목표를 세울 때. 근데 대학교 목표가 원래 있었던 학생은 아니에요. 중학교 때 전교권 학생이긴 했는데 대학교 목표 없다가 클리닉 하면서 선생님 저는 최고가 되고 싶어요. 서울대 의대 가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랑 2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한 번도 전교 1등 놓쳤던 적은 없고요. 영어에서는요. 전 과목으로는 한 3등 정도 했습니다. 3등 정도면 사실 힘들거든요. 서울대 의대 가는 건 힘든데. 그러고서 연락이 왔어요. 서울대 의대 붙었다고, 수시로 붙었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학생이 하는 얘기가 저랑 이제 수업을 2학년 때까지만 하고 3학년 때 혼자 했거든요. 영어를 워낙 잘하니까. 근데 아직도 기억이 난대요. 3년 전의 일이지만 선생님이랑 3월에 만나서 대학교 목표 정하고 같이 성적 목표 세우고 했던 게 내가 공부에 대해서 계속 집중을 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됐다. 정말 감사하다.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성적 올려주는 것도 올려주는 건데 이런 경험도 중간에 하게 됐어요. 영어만 제가 막 이렇게 하라고 막 작달을 하면은 영어만 하고 다른 과목을 조금 안 하더라고요. 학원 안 다니는 과목 같은 거 잘 안 하고. 그래서 결국에 영어 성적은 잘 나오는데 대학교를 잘 못 가고 막 재수하고 이런 경우도 많았어요. 그럼 저는 마음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내 역할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저는 제 역할이 대학교 보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 강사지만. 그래서 이럴 때 가장 뿌듯하거든요. 그래서 공부에 대해서 좋아하게 하고 좀 집중을 할 수 있게 하고 하는 게 다른 강사들과 다른 저의 특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부분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어머니께서 낙생고를 안 맡아본 강사인데 이거 괜찮을까라고 고민하실 것도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그건 부족한 점이니까 제가 숨기고 싶지는 않고요. 낙생고를 처음 맡은 거는 맞고요. 근데 낙생고 기출문제를 제가 많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낙생고는 아니지만 다른 내신 학교에서 경험을 많이 쌓았고요. 제가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강사보다 잘한다고 얘기 드리기는 어렵지만 클리닉과 자료랑 학생들 변화시키는 부분에서만큼은 자신이 있으니까 저한테 맡겨주시면 뭐 학생들 많이 듣는 뭐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클리닉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수업을 들으셨을 때 변화 안 되고 계속 지속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제가 그렇게 만들지는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저한테 맡겨주시면 학생이 목표를 가지고 공부 계획을 세우고 공부에 대한 관심이 점점 가져가면서 성적이 올라가는 경험을 하게 하고 싶으니까요. 네,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이번에 처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제가 보통 10명 이하면 강의를 안 열어요. 근데 이번에 처음 오픈하는 학교고 해서 제가 한두 명이라도 강의를 열 겁니다. 한두 명이면 거의 과외하듯이 가르쳐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소수 수업인 게 좀 장점일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생각하셔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시간을 되게 많이 썼네요. 50분 가까이. 뒤에 선생님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네,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 개인 번호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개인 번호 알려드리는 거 어머님이 뭐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물어보셔도 되시고요. 그리고 학생 상담을 진행을 할 겁니다. 저랑 아직 수업을 듣지는 않으시지만 지금 시기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학생부 내신 대비는 아직 안 하고 있을 테니까 학생 상담을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제가 분당 출강을 오니까 이때 시간 날 약속 잡아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요. 뭐 아직 공부하는데 조금 선생님 상담 필요하다 싶으시면은 저랑 여기다 연락해 주셔가지고 시간 약속 잡으시면 되십니다.